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브이로그 폴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장기 스쿨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애들 가방 싸고 가방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애들을 보내는데 첫째는 이제 초등학교를 가고 둘째는 유치원을 가요. 첫째 같은 경우에는 매주마다 하는 스펠링 테스트가 있어서 주에 한 3번 정도는 이제 그 주어진 스펠링 테스트를 이제 같이 해보면서 단어를 좀 익혀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에 한 서너 권 정도 학교에서 주는 리딩북이 있어요. 이제 학생 레벨에 맞춰서 주고 있는데 그것을 읽고 리뷰를 써야 해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3권 읽고 3권인가 4권인가? 4권 읽었는데 아마 리뷰는 3개 썼던 것 같아요. 3개 썼고 그리고 이제 매주 온라인 수학이 있는데 그 온라인 수학을 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는 대기 오염 때문에 이민 온 중국 이민자들이 꽤 많아요. 이제 전에는 이렇게 이만큼 많진 않았는데 요즘 들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고 한국도 이제 대기오염 때문에 뉴질랜드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그 중국에서 온 엄마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보통 이제 베이징에서 온 엄마들이 많아요. 이유를 항상 물어보면 숨쉬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뉴질랜드 왔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오염 때문에. 근데 막상 와보니 또 고국의 지인들이 다 이제 고국에 있다 보니 그 외로움을 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진짜 뉴질랜드 온 것을 거의 다 좋아하고 있거든요. 되게. 중국에서도 되게 사교육이 꽤 있나 봐요. 저는 한국만큼 심한 곳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중국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중국이 더한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 있는 중국 엄마들은 진짜 아이들 이 뉴질랜드에서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엄마들도 꽤 있어요. 월화수목금 월요일 날은 수영 가고 화요일 날은 피아노 하고 수요일 날은 무슨 카라테 하고 태권도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목요일 날은 수학하고 금요일 날은 영어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돌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대부분 이제 돌리는 분들은 중국 엄마들이고 중국에서 그렇게 학교에서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내줬다 그래요. 여기 온 아이들은 뉴질랜드 학교가 지금 너무 좋다고 찬양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뭔가 이제 다른 데 가도 그들에게는 좀 새로운 것을 적응하기에 좀 편할 수 있지만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도 한국에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몸에 이제 적응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 아까 얘기했듯이 엄마들은 이렇게 그래도 지인들이 보고 싶어 해서 가끔 외로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중고등학생한테는 홈식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조금 더 잘 적응을 하는 편인데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어떤 애들은 정말 좋아하고 잘 지내는 반면에 어떤 애들은 친구들 이제 언어 때문에 친구 사귀기가 어려우니까 한국에서는 되게 활발하다가도 여기 와서 언어가 안 통하니까 좀 조용해지는 애들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어딜 가나 이제 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좋고 싫고가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만약에 여기로 보낼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자녀 성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뉴질랜드 이민을 염두하거나 뉴질랜드 이제 스쿨링 학교를 가고 싶은데 장기는 좀 부담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방학 기간에
단기 스쿨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뉴질랜드 단기 스쿨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마침 또 그것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단기 스쿨링 에이전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단기 스쿨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현지 아이들과 함께 같은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시안들이 요즘에는 다들 해외에 많이 나가는 추세라서 뭐 중국, 뭐 일본, 뭐 태국, 뭐 여러 나라에서 단기 스쿨링을 하러 많이 와요. 그렇다 보니 좀 이게 방학 기간이 또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자리가 빨리 차버리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빨리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보통 이게 자리가 받을 수 있는 자리가 한정이 돼 있어요. 학교에서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그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선착순이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 아니면 좀 근데 가끔 막 3년 후에 오는데 문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7, 8개월 전에 미리 입학 신청하고 학비를 이제 완납하면 그럼 이제 자리가 확실히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보통 한 6개월 전에는 인기가 있는 학교도 뭐 보통 자리가 있긴 한데 가장 확실한 건 1년 전에 그 완납하시면 완료가 되겠지만 자리 확보가 다 가능하겠지만 뭐 한 6개월은 이제 대부분 되기도 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더 좋긴 해요. 근데 5년은 좀 심했잖아요. 그죠? 3년도 좀 1년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1년. 제가 이제 다른 분들 케어를 해드려야 되니까 뭐 첫날 학교 방문 같이 해드리고 뭐 문제 있으면 학교 얘기하고 뭐 아니면 필요하면 학교에 가서 뭐 또 도와드리고 막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좀 위치는 멀리 있는 학교는 좀 하기가 그래요. 저는 지금 멀리까지 이렇게 케어를 해줄 수는 없다 보니 원하시면 제가 다른 지역에 학교를 등록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이렇게 케어를 하기는 어렵다는 점. 그래서 서류적으로는 제가 그 스쿨링 대행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다른 지역도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만 일단 제가 제 몸이 그쪽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집 근처에 뉴질랜드 대규모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벌써 이제 7월 단기 스쿨링이 고학년의 경우 거의 마감이 됐어요. 지금 남은 게 한 Year 2에서 4 정도? 그러니까 2학년에서 4학년이면 7살에서 8, 9살 정도? 그러니까 한 6살에서 9살 뭐 그 정도 사이는 자리가 조금 남았는데 거의 다 찼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면 다른 학교가 이제 단기 스쿨링 해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원하시면 그 다른 학교를 이제 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대규모 학교의 경우 유학생을 따로 맡아서 케어하는 오피스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 그 대규모 학교의 장점이고요. 유학생 학부모가 하루 1시간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어학 수업을 이렇게 제공을 해줘서 유학생 학부모한테도 뉴질랜드 와서 뉴질랜드 공부하면서 또 그 와중에 다른 외국인 엄마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제 얻을 수 있고요. 학생이 힘들어하거나 또 별도로 버디 요청을 하면 버디도 지정해줘서 좀 잘 챙겨주는 편이에요. 근데 어느 학교든 약간
어떤 선생님을 배정받느냐, 선생님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좀 티칭 스타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선생님은 단기 이제 유학생은 좀 수업에 잘 참여 안 시켜주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좀 뉴질랜드 학교가 유학생이 좀 언어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 싶으면 모든 수업에 참여를 주지는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저도 유학생이었을 때 저도 비싼 돈 내고 학교 다녔지만 주로 이제 1년 정도는 어학 이제 뭐 ESL이라고 English Speaker of Other Language, 그 다른 유학생을 위한 수업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주로 다녔고, 다른 수업을 가고 싶어도 제가 이제 영어가 당시 막 뭐 아예 모르는 채로 와서 그때 유학을 하던 때라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고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오기가 생겨서 그 과학 수업을 듣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제가 이제 막 그 과학 책을 보면서 이제 과학 그 전문 언어를 막 다 외워서 갔어요. 나 공부했다고. 그러면서 막 선생님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감동을 받아서 결국 제가 과학 수업을 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그런 노력을 해야지 뭐 수업을 제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었다는 거. 초등학교도 선생님이 이 학생은 좀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잘 참여를 안 시켜주는 선생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 에이전트인 저한테 말씀을 주거나 하면은 학교에 얘기를 해서 좀 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이지만 학생도 학생들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학생은 뭐 학교 수업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난 유학생인데 왜 이거를 참여해야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영어 시험, 잉글리시 시험 같은 게 그 배제된 경우가 있었어요. 뭐 그래도 나는 여기 현지 학교에 왔으니까 내 아이가 이걸 같이 동등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학교에 미리 얘기를 해둘게요. 그리고 또 선생님마다 좀 어차피 좀 단기로 있다 가니까 선생님은 어차피 받는 돈 똑같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또 현지 아이들은 국가에서 학비 보조해주는 거고 유학생은 국가에서 보조가 안 되니까 돈을 많이 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선생님들이 다 잘 챙겨주는 건 아니에요. 가끔 무심한 선생님도 있으니까 혹시 그렇다 싶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4주 외에 5주 스쿨링 가능한 카톨릭 사립학교도 있고 뭐 소규모의 다른 학교도 있어요. 최소 5주 스쿨링 가능한 그 카톨릭 사립학교 같은 경우 학교 건물이 서로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모로.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모니터링하기 좋아서 좀 안전해 보였어요. 그 환경이. 네모가 면적이 작은 네모가 아니고 막 이런 네모가 아니고 이게 넓어서 애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놀기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학생들 이렇게 놀다가 무슨 사고라던가 뭔가 생길 수 있잖아요.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형태의 그 스마트한 학교 구조? 그 점은 제가 그 학교의 제 장점인 것 같아요. 소규모의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한테 좀 더 친절한 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보내봤던 그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장 선생님이 유학생들을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유학생들을 위한 따로 이렇게 유학생들을 위해서 웰컴 세레머니도 따로 하실 만큼 되게 좀 성의도 보여줬고, 교복도 이제 선물로 이렇게 줬어요. 교복도 뉴질랜드 교복 꽤 비싸거든요. 한국도 교복 비싸겠지만, 네. 어쨌든 그것도 이제 선물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아이들이 갔거든요.
소규모의 경우 이제 대규모와는 다르게 학생 하나하나에 조금 더 관심을 주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라서 눈에 자꾸 이제 학생이 보이잖아요. 소규모니까 이게 안쪽에서 그 학생이 보이니까 조금 더 잘해주는 면이 있거든요. 조금 더 신경 쓰게 되는. 그러니까 근데 대규모회 같은 경우 학교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다 유학생까지 신경을 쓰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했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잘 구축해 놓은 학생들 뭐 오피스 따로 있고 오면 도와줄 수 있는 모니터링해서 막 바로바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뭐 다 일일이 하나하나 저 아이가 어떻게 느끼고 있나 만족하고 있나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알 순 없잖아요. 유학생 엄마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내니까 좀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지만, 사실 학교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원하는, 학교에서는 뭐 그게 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학교에서 되게 이렇게 돈을 좀 더 냈다고 해서, 어차피 현지 학생들은 여기 나라에서 그 보조를 받은 거고, 유학생의 경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다 내신 거죠. 그렇다 보니 뭐 특별하게 뭐, 유학생이니까,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줄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스페셜한 학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